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1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지역의 의료 공백입니다. 지난주에 소아응급실 부족 사태를 다루면서도 이 지역과 서울 간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접근성에 참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여실하게 좀 느꼈었는데요. 일단은 이 지역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매우 심각하죠. 저는 이 오늘 주제인 지역 의료 서비스의 공백, 또 필수 의료의 문제, 이것은 어떤 의료 체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 인구 절벽, 대한민국 어떤 연속적인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지역별 건강 수명에 대해서 모니터 한번 보실까요? 네. 지역별 건강 수명 격차를 보시면 지금 약간 파란색이 수도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지역별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라든가 어떤 장애를 받는 그 기간을 뺀 거거든요. 네. 선진국에서는 이 평균 수명보다도 건강 수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도권은 약 72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도서 벽지 쪽으로 가면 해남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고흥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지금 확실히 파랄수록 오래 사는 거고 이 빨갈수록 이 건강 수명 좀 낮다는 얘기인데, 건강하게. 결국은 지금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학계에서 보면 수도권과 이 전라남도 일부 도서 벽지 보면은 13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결국은 건강하게 우리가 양질의 병원 서비스를 적절한 수준 높은 의료 기술을 우리가 받는다면 더 많이 살 수가 있는데 더 살 수 없다. 결국은 심각한 지금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은 어떤 국가 전체의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침해 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제때 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지역민들한테 이런 의료 공백 상황은 정말 중대 재난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건강 수명이 이렇게나 좀 큰 차이가 난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인데, 일단 붕괴하고 있는 이 지역의 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폭발 사고로 전신 56% 화상을 입은 환자. 이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걸린 시간은 15시간 30분. 여수에서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왔지만 전문의를 찾지 못해 다시 서울로 약 400km를 이동한 건데요.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른바 지역 무의촌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종합병원 전문의 수는 26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서울과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환자를 대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남 지역 2곳. 하지만 2020년 두 병원의 중증 응급 환자 전원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의사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해 병원을 찾아 옮겨 다닌 건데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응급 환자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실제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019년 기준 전남이 71.2명으로 압도적으로 전국 1위입니다. 도서 지역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인데요. 전라남도 유인도 중 94%는 아예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환자 이송까지 까다로워 섬 주민들은 응급 상황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체 의료 공급량의 약 90%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이거는 뭐 민간은 이쪽에다가 자본을 투여를 할 때 이윤이 발생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지금 뭔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의 공공의료를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된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지역의료 공백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은 지금뿐일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지역에서는 응급 환자의 생과 사를 가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정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네. 그다음에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또 허혈성 우리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라면 실제로 의료 서비스에 도달하는 시간은 그 전인 한 30분이 정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광주가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각한 게 22개 시군 중에서 네.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자그마치 5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17개의 시군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남, 읍명동 297개의 기준을 봤었을 때 더 심각하죠. 산부인과 도착 불가가 77%, 소아청소년과 도착 불가가 73%.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지금 심각하다는 것이죠. 도착 불가가 77, 73%에 좀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고 외과도 역시 도착 불가한 게 41%, 의원 도착 불가가 37%로 굉장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국민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머전시 상황에 그만큼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균형한 것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죠. 네. 중국 고사의 백성은 배고픈 것에 봉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봉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국민인데 이것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심각한 수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과 지역의 차이도 굉장히 심한데 특히 서울과 전남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의료 공백이 좀 심해지는 이유를 네.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절대적으로 그 의료 서비스,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 수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네. 지금 난이도가 높은 지금 상급 종합병원 현황이 보이는데요. 모니터에. 지금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수준의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있고 전남은 통틀어서 화순 전남대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문제는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광주의 동구 쪽에 지금 2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 이내에 접근하는데 30분 이내에 접근하는데 또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특히 이 차가 좀 많이 밀리는 시간대 그렇습니다. 30분 내에 도착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남은 더 심각하죠. 지금 화순 전대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서구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네. 동구권 같은 경우도 좀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동구권 같은 경우 여수 광양 같은 경우에는 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의 안전 사고의 빈도가 높겠죠.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지죠. 그러면 그만큼의 의료 서비스가 더 보강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하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 선진국으로 좀 많이 분류가 되고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병원 수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지금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상 수를 봐도 우리나라의 병상 수가 OECD 평균 전체 OECD 평균보다 3배나 많습니다. 평균보다 3배가 많은 정말 많은 거잖아요. 병상 수가 그렇죠? 엄청나게 많고 또 MRI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고급 장비들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병상 수와 또 고급 장비까지 좀 갖춰진 게 바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인데 더 재밌는 것은 매년 1년에 병원 수가 2%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의료 강국이거든요. 문제는 300명 이상의 종합병원 수준의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우리나라의 12개 지역이라는 얘기죠. 네. 이것은 4년 전보다 지금 2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심각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수준은 높아졌는데 지역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 어떻게 보면은 국회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조금만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이게 지금 의료 선진국의 어떤 그 베니핏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더 지금 문제가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지역별 산부인과 소아과 의원 수인데 지금 이게 여성 10만 명당 지금 이 문제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 산부인과가 16명. 그죠? 16개. 그렇죠. 그다음에 전남은 5.5개입니다. 거의 3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네요. 심각하죠. 소아청소년 그 청소년과 의원 수 같은 경우도 서울은 31.7개고 전남은 8.5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주 전남 쪽에서는 얘도 날 수도 없고 또 얘들은 아프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우리나라 출산율도 문제인데 이런 좀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가 않는다면 아이 낳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걱정이고 특히 지역의 저출산 이거 인구 절벽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근본적인 이러한 것들을 먼저 시스템을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애들이 아파도 문제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인프라는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애가 없어서 인구 절벽이 문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역 내 의사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의사 수가 정말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인구 지금 1,000명당 의사 수인데 OECD 평균이 지금 3.4명입니다.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 3.1명인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수준이 맞춰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1.7명이고 더 재밌는 것은 지금 심각한 것은 1명 미만이 45개 도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0명이 만약에 아팠을 때 의사 1명이 좀 감당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네. 45개 시도에서는 그 의사 1명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야말로 의료 공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이 광주 전남의 또 상급병원의 의사 수도 한번 좀 짚어 주실까요? 지금 이 상급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정밀하고 어려운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전문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합니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 흉부외과 지금 굉장히 골든 타임 이내 생명과 밀접한 지금 어떤 의료진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8명밖에 없고 외과는 27명 그리고 산부인과는 14명밖에 안 되고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소아외과 전남대병원의 이주연 교수님이었죠. 예. 한 분이셨잖아요. 네.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저 광주 전남에서 소아외과 애들이 아팠었을 때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저 이주연 교수님이 만약에 서울에 어떤 출타 중이셨거나 부재 중이었을 때는 광주 전남은 그야말로 소아외과의 공백의 상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저희가 뭐 좀 이 화면을 보면서 통계 수치를 보니까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좀 한눈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의료 서비스 혜택에서 좀 제외된 이 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와 신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안전 기자단 분들과 각각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완도 금일도에 계시는 김희정 시민 기자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완도 금일도에 살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네, 지금 금일도에는 어떤 의료시설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이 2개가 있고요. 보건소 1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병원까지 가기에는 좀 얼마나 걸리실까요? 섬 안에 있는 병원은 가장 먼 곳은 20분 정도 걸리는데 뭐 응급실이나 수술해야 할 수 있는 병원은 배로 20분 타고 나가서 차량으로 40분 이상 이동을 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섬에서 좀 나가서 종합병원으로 가려면 최소 1시간, 길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응급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주중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119 구급차를 통해서 연계로 강진이나 완도병원으로 가는데 또 닥터 헬기를 타고 가거나 112 헬기를 통해서 목포와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날씨 좋은 날에는 선해기를 타고 가는데 나쁜 날에는 해경선으로 이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 섬에서 거주하시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던 적이 있을까요?
네,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전동 카트를 타고 가시다가 카트가 넘어져가지고 70대 어르신 한 분이 머리를 크게 다치셨었는데 119 신고해서 닥터 헬기가 30분 안에 와서 응급실로 이송해 다행히 잘 치료를 받으셨었어요. 근데 반면 기상의 상황이 좋지 않아 헬기가 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골든타임이 필요한 처치를 해야 하는 질환이나 완도는 수산업에 대부분 종사하시다 보니까 발생되는 일상사고 시에 심각한 외상을 입으면 응급처치를 못 받아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네, 의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을 좀 바라실까요? 평일에는 그래도 의원이나 보건소가 있어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주말이나 야간에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빠르게 받아야 할 수 있도록 연륙교 다리가 건설됐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는 빨리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19 시설을 좀 늘리거나 인원이 좀 보강돼서 빨리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라남도 서남단 끝에 있는 섬입니다. 바로 신안 가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세국 시민 기자님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가거도에 살고 있는 임세국입니다. 네, 지금 가거도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예, 건강센터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한의사, 내과, 공보의가 상주하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응급상황이 발생 시에는 치료가 불가, 또 건강센터가 1구에 한 곳이 있다 보니까 2구, 3구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느낍니다.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네, 가거도에 이 건강센터가 한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반 종합병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계속선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닥터 헬기는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목포까지요. 네, 그럼 야간에는 혹시 어떻게 이동하실까요? 야간에는 이제 안개가 끼거나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세경 경비전으로 응급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쾌속선을 타고 가도 4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네, 응급 상황이 발생 시에는 거의 닥터 헬기 또는 경비전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가고도 부문은. 네, 그럼 만약에 닥터 헬기가 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만약에 운행이 좀 불가능한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좀 이제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을까요? 예, 예전에도 특히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여기는 응급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참 그런 부분이 매우 불편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임세국님께서 생각할 때 이 현재 가거도에 가장 필요한 의료 서비스 시설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는 워낙 먼 곳이라 응급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배 선원들 또 일하시는 분들이 응급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응급 전문 의사 선생님이 가고도에 꼭 상주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센터에.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방금 이 시민안전 기자단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섬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닥터 헬기라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전남의 도서 지역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닥터 헬기는 단 한 대밖에 없다고 네. 합니다. 지금 저희 취재 리포터가 전남 권역에 하나밖에 없는 닥터 헬기가 있는 이 헬기 계류장에 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전남 신안 앞해도에 있는 전남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옆에 그 하나밖에 없다는 닥터 헬기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곳은 도서 지역 응급 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목포 한국병원 닥터 헬기 항공의료팀이 근무하는 곳으로 의사 선생님과 운항 관제사 그리고 조종사 등을 포함해 6명이 현장에서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또는 구급대원이 119 상황실을 통해 닥터 헬기를 요청하면 이곳에서 전문 의료팀이 출동해 골든타임 내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담당 의사인 한조은 선생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닥터 헬기가 출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닥터 헬기는 지역 보건지소나 아니면 119 구급대원, 아주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마을 이장님까지도 이제 출동 요청 전화를 주시면 저희 의료진에서는 신속하게 환자 정보를 파악하고 운항 관제사분이나 기장님께서는 기상 상태라든지 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이송 가능 시간인 일출부터 일몰까지 사이라면 5분 내에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장비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심전도랑 산소 포화도 장치가 있고요. 아주 응급한 환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달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고요. 환자의 전체적인 응급 처치를 위해서 의료 기구들이 여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설 앰뷸런스를 타도 돈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헬기를 타면 돈이 더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응급 헬기는 중증 응급 환자의 그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비용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언제든지 저희 응급 헬기를, 닥터 헬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의료팀으로 근무하시면서 닥터 헬기 타고 다니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원래 저희 계류장이 병원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 이제 그 이착륙 시에 소음이나 흙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도 도착지는 결국에 병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자를 저희 병원에 이송하더라도 저희 병원에 이제 의료 자원이나 인력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최종 처치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아쉽고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 나와 있는 이 헬기는 전남 지역의 유일한 닥터 헬기입니다. 2,000곳이 넘는 섬과 험준한 산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이 한 대로 모두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닥터 헬기를 11년 동안 운항하신 이훈 기장님께서 현장에 나와 계시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항공기는 AW169라는 중형 헬리콥터로서 임무 반경 거리는 145km 서남단 떨어져 있는 가고도까지 임무 수행을 하는 항공기입니다. 비행 중에 속도는 한 230km로 비행을 하고요. 저희가 임무 수행하는 도서 지역 전체 전남 지역을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최초 도입하는 항공기는 소형 항공기로서 EC-135라는 항공기인데 그 항공기는 작전 반응 시간, 즉 그 임무 반경 거리가 100km에 약 262곳에 대한 그 도서 지역을 임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까?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것은 대략적으로 2,900여 명을 구조한 걸로 데이터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구하느라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한 대밖에 없어서 만약에 동시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현재 시스템상은 119 상황실로 임무가 요청이 되면 환자가 많을 경우에 분리를 합니다. 119 항공기나 소방 헬기로 또 우리 항공기에 이제 더 급한 환자를 이송을 하는데, 정말 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보시는 이 들것 환자 케이스를 또 한 대를 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2명의 환자까지도 이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닥터 헬기를 운항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으셨다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임무 수행을 했는데 2020년도에 완도 노하도에서 산모를 이송을 했습니다. 이송하는 과정상에서 이륙한 지 3분 만에 산통을 느끼시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2.9kg 여아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은 진짜 남다르게 뜻깊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인명을 구조하는 것에 대한 감동을 받고는 있지만 그거 외에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을 더욱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임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전남 지역은 전 지역의 도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에 지금 법상으로는 100인 이상에 되는 도서 지역에 헬기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인 이하의 도서 지역이 되는 곳은 그 설치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이 약 270곳에서 110곳 정도는 설치가 돼 있지만 지자체에서 도에서나 아니면 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도 설치한 곳이 한 62개소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이 정부나 아니면 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소수 인원이 거주하지만 그곳에도 헬기장이 설치됐으면 하는 소망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안 응급 헬기 계류장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생명을 지켜내고 또 이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했던 이 닥터 헬기를 직접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언제나 좀 노력해 주신 이 닥터 헬기 응급 의료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전남 지역에 한 대밖에 없는 닥터 헬기도 직접 보셨는데요. 이 섬 지역의 의료 공백이 특히나 심각한데 이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지금 방금 말씀 주셨지만 닥터 헬기의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기장님께 저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네. 우선 지금 닥터 헬기 지금 미담 하는데 사실은 이게 괴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도서 벽지에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미담처럼 된다라는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지금 뭔가 잘못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지금 여수라든가 광양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이내에 지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방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헬기 이착륙장이 없는 그런 유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헬기 이착륙장이 있는 곳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헬기를 타기 위해서 또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지금 도서 벽지에도 필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컨대 산부인과라든가 외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의료 서비스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방재공학적으로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닥터 헬기가 단 한 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방재공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낙하산을 탈 때에 낙하산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상용 낙하산을 우리가 하나 더 갖고 있죠. 네. 그다음에 비행기라든가 대형 선박도 뭐예요? 엔진이 혹시 고장이 날까 봐 비상 엔진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항상 재난안전은 병렬입니다. 하나가 문제가 됐었을 때 또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닥터 헬기가 만약에 전남 쪽에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닥터 헬기를 지금 예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것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 뭐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또 예산이 아니어도 지금 조금만 우리가 관심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닥터 헬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착륙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착륙장이 없는 것이 많다. 저는요 착륙장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예산 문제가 아니고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지자체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은 착륙장 하나 정도는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통령 직속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혹은 뭐예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또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의원 우리가 왜 뽑아놨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지금 국가균형발전도 하고 또 뭐 인구절벽에 대해서도 고민하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이러한 그 의료 공백이라든가 지역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에 대해서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빨리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고령 인구가 많고 또 섬이 많은 전남이기 때문에 닥터 헬기가 단 한 대밖에 없고 또 착륙장이 많지 않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의료 사각지대가 정말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나마 좀 미약하게라도 유지가 되고 있던 공공의료 서비스도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실, 외과 수술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원.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 2년여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평균 의료 수익이 약 29%포인트 감소해 손실액은 막대한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일반 진료 기능이 상실하다 보니까 해제되고 난 뒤에 50% 미만으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환자가 떨어지고 직원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뒤따른 수밖에 없죠. 정상 회복까지 도와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걸린다. 공중보건의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의 경우 대부분 군복무 대신 의무 복무하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긴 이후 공중보건의 전체 인력은 60%포인트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치료 담당 업무까지 과중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 이제 진료 보는 거 외에도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도 투입이 됐었고 파견도 있어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죠. 병원도 약국도 없는 전남 지역 166개의 섬에 1년에 4차례씩 순항하며 유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약 1만 명의 주민들을 담당하는 병원선에 배정된 의료 인력은 의사 1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전부. 그런데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처참히 붕괴되고 있는 지역 공공의료.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네, 정말 이 지역의 의료 공백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딱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 지역 의료의 좀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글쎄 이제 우리가 외국의 선진 시스템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의료에서 90% 이상이 민간 의료에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자유시장 경제 논리로 놔버리니까 지역 의료 체계라든가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것이죠. 자유시장 경제 논리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병원을 지을 때 당연히 환자가 많은 곳에서 당연히 지을 거고 의사도 돈 벌려고 꼭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 의료 붕괴라든가 또 필수 의료 이런 인력을 위해서 의료 수가를 차등을 두어가지고 보다 도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김재영 앵커 혹시 수서역에 가면 네. 셔틀버스 있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있죠? 셔틀버스요? 이게 수서역에 가면 셔틀버스가 있는 정말 웃지 못할 천국이 있는데 지역에 지금 의료 서비스가 붕괴가 되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수서역에 도착하면은 서울에 무슨 S의료원이라든가 A병원이라든가 고급 의료원들이 수준 높은 의료원이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지역에서 올라오면 그렇게 셔틀버스가 운행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 환자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서역에. 네, 이게 참 저희가 뭐 지역 의료 공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일단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정책적으로 그리고 입법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병원선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원희 국회의원과 제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국회 본회의 일정상 생방송 연결이 어려워서 제가 방송 직전에 직접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김원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 국회의원 김원희입니다. 네, 먼저 바쁜 시간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얼마 전에 병원선 3법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어떤 법안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 바다에 떠 있는 낙도의 경우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섬 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병원선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선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요. 이 병원선에서 요양병원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그리고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부여해서 우리 병원선이 좀 더 우리 섬 주민들을 위한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을 살리기 위한 그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계기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섬 출신입니다. 전남 신안 출신인데 시골에 가보면 우리 그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요양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병원선이 기계가 낡고 노후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병원선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병원선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정부 지원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포함해서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섬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섬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지만 이 전국적으로 지역별 의료 격차가 조금씩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을까요? 실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해지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남의 경우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즉 다른 지역은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 우리 전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의사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의료 인력 양성 체제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전남권 의대, 목포 의대를 만들어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양산된 의료 인력들이 목포나 서남권, 전남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 증원이 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좀 낮추고 또 이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도 또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필수 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즉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얼마 전에 섬에 있는 섬 주민이 육지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육지로 나왔어요. 닥터 헬기를 타고. 근데 그 닥터 헬기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의료 인력 없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인력을 증원하는 것 없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드는 거죠. 특히나 우리 전남의 경우만 보자면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 단위의 의료 양성 기관이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역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 원인부터 대책까지 또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무너지고 있는 이 지역의 의료를 좀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또 국민 전체 차원에서 또 수도권이나 지방 정부나 함께 이거 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에서 나온다시피 지금 전체 서울 진료 전체 중에서 약 자그마치 37%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결국은 전체 서울 의료 서비스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은 이것은 지방의 의료 서비스의 공백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의료에 마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거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 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섬에 살든 도시에 살든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지역의 의료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